나무가 다 잘라져도 밑둥은 남는다. 밑둥에서는 싹이 튼다. 라는 그래 내가 혹시 잘못되면 다 잘라내. 그래도 밑둥은 남아있을 거야. 사업을 이렇게 키워오는 동안 많은 귀인을 만나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세 분은 누구실까요? 네, 많은데 그중에서 정말 중요하셨던 분들이 계시죠. 네. 먼저 그 육거리 시장에 강준모 사무국장님이라고 계셨어요. 제가 시장에서 장사할 때였어요.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텐데 그 골목이 죽은 골목이라서 손님이 안 오는 긴 곳이었어요.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단점은 손님이 안 오지만 여기에 장점은 되게 길다. 한 사람한테 여러 가지 팔면 되겠다. 그 도매하는 사람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우리까지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서 제가 도매를 이것저것 많이 했었어요. 옹기도 팔고 뭐 녹차도 팔고 계란 직판장도 하고 김도 팔고 보성녹차 대리점도 하고 이제 그때는 제가 거의 밥도 서서 먹었으니까 왜냐면 매장이 이렇게 11m 정도 길다 보니까 내 매장에 누가 오나 보려고 그럴 무렵인데 하루는 육거리 시장에 사무국장님이 부임을 했대요. 먼발치에서 보니까 검은 아이셔츠에 빨간 넥타이를 맨 거야. 그리고 시장하고 안 어울리게 아이돌처럼 머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세운 거야. 우리 집 앞에 보리밥집이었는데 그 보리밥을 드시러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엄청 세련됐어요. 하루는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. 뭐 그때 뭐라 불렀다? 사장님 뭐 저녁에 시간이 있으십니까? 이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저녁을 먹자. 그래서 난 예쁘지도 않은데 왜 나한테 저렇게 밥을 먹자고 할까? 혼자 가기 너무 부끄러워서 그 글씨, 예쁜 글씨 쓰는 선생님이랑 같이 나갔어요.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는 거야. 왜 전통시장은 이렇게 가난하냐. 대형마트는 쑥쑥 자라는데 이거 아무래도 이상한 국가에서 시장 살리기 작전에 돌입을 했나 봐요.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? 알고 봤더니 이마트는 전국 이마트끼리 소주를 한꺼번에 사온대요. 그 소주를 되게 싸게 사오고 싸게 팔아도 많이 남는데요. 근데 시장들은 그때 시장이 1800 몇 개인가 거의 2000개가 약간 안 됐을 때예요. 그렇게 시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뿔뿔이 각자 사온다는 거야. 비싸게 사오고 싸게 판다는 거야. 마진도 없다는 거야 별로. 근데 마트보다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이 훨씬 소주 소비량이 많다는 거예요. 이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법은 공동구매다. 공동으로 이제 하자. 소주든 어떤 품목이든. 그래서 시장에서 그 50개 업체들 중에서 고르면 공동구매 물건을 대주자.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공동구매 상단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. 육거리 시장은 전국적으로 좀 유명한 시장이에요. 우리 사무국장님도 여기 왔는데 내가 육거리 시장을 좀 빛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공동구매 상단을 꾸리고 싶었던 거예요. 그거를 하자고 날 찾아온 거야. 그때만 해도 제가 노점이고 진짜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. 육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몇 대가 내려와서 방앗간도 몇 대가 하고 뭐 쌀집도 몇 대가 하고 이러는데 진짜 왜 저를 찾아왔는지 이해가 안 가고 아니 왜 저를 찾아오셨어요?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무국장님이 저를 5번을 봤대요. 그 시장의 사람들은 거의 다 비가 오면 뭐 막걸리를 마신다거나 다 앉아있대요. 근데 5번을 봤는데 5번 다 내가 일하고 있었대요. 서 있었대요. 그래서 저 사람이다. 나랑 그 일을 하자는 거야. 혹시 싸게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십니까? 이러는 거예요. 그 무렵에 정말 들깨를 싸게 사고 싶었어요. 왜냐면 들기름을 많이 넣어주고 싶은데 들깨가 너무 비싸니까 많이 못 넣어주는 거야. 근데 들깨를 공동구매해서 싸게 사오면 들기름 많이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. 김에. 그래서 들깨를 싸게 사고 싶다. 이랬는데 진짜 그분이 없었으면 오늘날 나는 없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들깨 상단에 아무도 안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상단 대표를 저보러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방앗간마다 다니면서 사인을 받아왔어. 공동구매로 사겠다. 그 전에 사무국장이 고민 잘해라. 만약에 이거를 공동구매로 사왔다 아무도 안 사가면 한 방에 망할 수가 있다. 그때 순간적으로 좀 너무 무서웠어요. 왜냐면 그 들깨가 그때 7,700만 원? 그리고 그 보증금, 그 들깨가 파레트로 움직이니까 높은 건물이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높은 건물을 보증금을 3천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. 그래서 집을 사게 된 거예요. 육거리 시장을 다 찾아보니까 높은 건물이 없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샀던 그 건물이 여인숙 건물인데 거기 찾아갔어. 사장님 여기다 천막으로 지면은 공동구매 상단의 보증금을 3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. 3천에 70만 원 드릴 수 있으니 지어주세요. 이렇게 했어요. 그랬더니 에이 새는 뭔새 이거 사! 이렇게 해갖고 사게 됐던 거예요. 건물 높은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건물을 사게 된 거고 건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살 테니 이거를 새로 우리 걸 얻어라 이렇게 돼갖고 그 3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건물을 짓는데 보태게 된 거죠. 그랬는데 공동구매 상단 대표는 근저당을 해놔요.
물건 7,700만 원이랑 그 보증금 3천만 원이랑 우리 집에다 근저당을 해놓는 거죠. 만약에 이게 깨가 안 팔렸을 때에는 그냥 큰일 나는 거야. 근데 그때 당시에 공동구매 상단 대표였다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그때 막 무서웠어요, 저도. 근데 이 생각을 했어. 나무가 자르잖아요? 다 잘라도 밑둥은 남는다. 밑둥에서는 싹이 튼다. 라는, 그래! 내가 혹시 잘못되면 다 잘라내. 그래도 밑둥은 남아있을 거야. 그래서 공동구매 상단 대표를 하기로 했죠. 아니나 달라. 도장을 다 찍어준 사람이 오질 않는 거야, 다들. 그것도 여름에 시작을 했는데, 들깨가 조금 있으면 다 썩게 생긴 거야. 내가 막 울었어. 들깨를 빨리 가져가야 되는데, 제가 찾아갔어요. 아니, 같이 산다고 도장을 찍어놓고 왜 깨를 안 가져가세요? 진짜 한 명인가 두 명밖에 안 와. 그리고 상단식에도 아무도 안 와. 그때서부터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야. 큰일 났네? 가슴이 막 타들어가는 거야.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이러는 거야. 그 사람들을 찾아갔어. 왜 도대체 안 가져가시는 겁니까? 사인까지 하고. 그랬더니 우리는 방앗간인데 말이야. 깨만 있으면 어떡해? 콩도 있고 팥도 있고 녹두도 있어야지 하지. 아니 우리가 당신 집에 가서 들깨만 사고 다른 집에 가서 다 사오는데 우리가 들깨만 안 사가면 그 사람들이 날 좋아하겠어? 이러는 거예요. 듣고 보니까 맞아. 그래갖고 상단을 찾아갔어 제가. 나 들깨도 하지만 콩이나 팥도 팔게 해달라. 안 된다는 거예요. 들깨로 상단을 차렸기 때문에 들깨만 팔 수 있대. 제가 진짜 그때 꺼이꺼이 소리 내면서 울었어. 진짜 큰일 났더라고요. 담보대출 이자에 깨는 썩게 생겼지. 엉엉 울다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. 상단 돈으로 못하면 내 돈으로 그 옆에서 팥이나 콩을 팔게 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. 그건 된대. 그 들깨는 그 상단 거로 팔고 제가 옆에다 콩이나 팥이나 녹두를 갖다 놓기 시작했어. 꽤 많이 갖다 놨어요. 참깨, 들깨, 검은깨 저 진짜 그때 녹두를 처음 받고 내가 처음 본 것들이 되게 많아. 콩도 되게 여러 가지예요. 내가 모르는 콩도 있고 그리고 한 가마가 다 달라. 어떤 거는 7kg가 한 마리고 어떤 거는 8kg가 한 말, 어떤 거는 4kg가 한 말. 어떤 적이 있었냐면 한 번은 우리 집 앞에 사람들이 줄놀이 서 있는 거야. 이게 웬일이지? 왜 이렇게 손님이 많은 거야? 사람들이 검은 깨를 사러 온 거야. 그때 일반 깨가 7kg야. 그래 검은 깨도 7kg인 줄 알았지. 흰 깨는 7kg인데 검정 깨가 4kg가 한 마리겠어요? 검은 깨가 우리는 당연히 깨인 줄 알고 난 그 생각을 못한 거죠. 싼 가격에 7kg씩 주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러니까 팔 때마다 적자가 난 거죠.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깨 한 마리 몇 킬로인지도 모르고 그냥 완전히 진짜 이 곡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아무도 안 오니까 그걸 시작한 거죠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그때부터 오기 시작했어요. 모든 걸 파니까 이제 오더라고. 제가 그 곡식 장사를 해가지고 한 1년 정도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렇지만 그때 이것을 하자고 했던 그 강주모 사무국장님은 제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줬던 귀한 분이시죠. 매 순간이 흥미진진한 드라마 같아요. 다음 두 분의 이야기가 벌써 기다려지네요.